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이 표현의 자유 침해와 대북정보 유입 금지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소집합니다. 청문회는 의회에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회기를 시작하는 내년 초에 열릴 예정인데 이례적으로 한국 정부의 인권 문제와 관련한 조치 등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인권 문제를 다루는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의 공화당 측 관계자는 내년 1월 새 회기가 시작되면 한국의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등을 검토하기 위한 청문회가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6일 VOA에 이 같은 사실을 밝히고 이달 내 청문회 개최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이번 회기가 며칠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다음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 1월 초 청문회의 구체적인 일정을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안은 시급하지만 지난달 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의원들이 참여해 새 회기를 시작하는 1월 초 곧바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입니다.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는 이 같은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해 다음 주 한국 대북전단 금지법의 세부 내용을 검토하는 스태프 브리핑 등 사전 검토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국무부의 인권 담당 고위 관리들과 전직 관리들은 물론 북한 인권단체 관계자를 비롯해 전문가 그룹이 채택될 가능성이 큽니다. 톰 렌토스 인권회의 청문회 증인으로는 국무부 인권 담당 차관보와 국제 종교자유 담당 대사와 같은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출석했었습니다. 앞서 지난 11일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화당 측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한국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대북전단금지법 처리 방침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금지법이 최종 통과될 경우 이와 관련해 의회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청문회에선 대북전단 금지법 외에도 인권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조치들이 포괄적으로 검토될 전망입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앞서 발표한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한국의 기본적 시민 자유에 대한 경시와 공산주의 북한에 대한 묵인이 증대되고 있어 심각히 우려된다면서 한국 정부가 시민적 민주적 권리를 지키는 데 실패한 데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국무부 연례 인권보고서와 국제 종교자유보고서에서 한국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제1야당 등이 반발하며 불참한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권을 근간으로 주도해 가결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금지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유입 중단 조치라는 한국 내 대북 인권단체와 국제인권단체, 한반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취해지는 미국 의회 차원의 첫 번째 조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전직 고위 관료들이 미국의 제재 정책에서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는 차기 정부에서도 유지돼야 하며 여기에도 동맹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연구단체 신미국안보센터가 미국의 대외 경제 제재 정책과 관련한 주제로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 참석한 후안 자라테 전 미국 재무부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테러 담당 부보좌관 등을 지내면서 지난 2005년 방코델타 아시아은행의 금융 동결 전략 등 대북 제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자라테 전 차관보는 미국 차기 행정부에서 대북 제재가 유용하게 사용될 것인지 묻는 VOA의 질문에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 is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e international domain. And I think every administration has relied heavily on sanctions. 자라테 전 차관보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 정책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런 대북 최대 압박이 계속 이어져야 한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제재 이행에는 동맹을 활용한 다른 양상과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ou've seen
this last administration tried to apply what it's called a maximum pressure campaign. I don't see the Biden administration moving away from the use of sanctions. 이날 웨비나에 참석한 아담 주빈 전 재무부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에도 이를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hat brings us together is a belief in the promise and potential of this tool set to have positive impacts, to reshape some of the more aggressive and violent and troubling behavior that we see on the international stage. 주빈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이행에서 중요한 원칙은 바로 동맹과의 연대라고 지적하고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배치하자 한국 관광 금지와 기업들을 상대로 한 경제적 보복 조치 등 다른 나라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 함께 설 수 있는 동맹은 없다는 겁니다. 반면 미국은 동맹과의 협력이라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를 통해 중국에 크게 앞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캐서린 노벨리 전 미 국무부 경제차관 역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구체적으로는 동맹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And we have to do it in a coherent way. We have to have a theory of the case, not just why it's good for us, but why it's good for them to move with us together. 노벨리 전 차관은 그러면서 제재 정책을 이행하는 데 있어 직접 한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는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또 이웃 국가들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미국 연방기관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진 해킹 공격과 관련해 사이버 보안 문제를 차기 행정부의 최우선 순위로 삼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차기 행정부는 사이버 보안을 모든 분야에서 최우선 순위에 둘 것이라면서 취임 순간부터 이번 연방기관 해킹 사건 대응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단순히 방어를 해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적들이 상당한 규모로 공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 등과 조율해 악성 해킹 공격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게 응분의 대가를 부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로이터 통신 등 미국 언론들은 러시아 정부가 배후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이 지난 수개월간 미국 국무부와 재무부, 국토안보부 등의 전산망에 광범위하게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 중국 등을 미국과 비교하면서 자유세계의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17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최근 조지아 공대 연설 때 했던 중국 공산당 과학자들은 암 치료법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고 북한 생화학자들은 안전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과 치료법을 만들지 못하며 이란인들은 슈퍼컴퓨터 연구에서 앞서지 못하지만 미국은 모두 해내고 있고 자유세계와 자유인은 우수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했던 말을 다시 올렸습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폼페오 장관이 마리스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전화회담을 갖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영내 발전과 미국, 호주, 일본, 인도가 참여하는 4자 안보대화, 쿼드의 집단적 노력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으며 양국 경제에 점증하는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 공산당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군이 돌입한 동계 훈련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위험 때문에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전통적인 북한의 동계 훈련 주기는 12월에 소규모 제대 훈련을 시작하다가 2월과 3월쯤 대규모 훈련을 진행한다면서 현재의 움직임만으로는 축소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도 내년 초 미국의 새 정부 취임과 북한군 열병식 등의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위험에도 정치적 목적에 따라 훈련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보국 CIA와 국방정보국 분석관을 지냈던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현재 12월에 북한군 내부 움직임만 보고 북한의 동계 훈련 규모를 전망하기는 섣부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을 지냈던 에반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 가능성을 낮게 분석했습니다.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17일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가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자신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에 있었던 당시로 비춰볼 때 북한 문제나 비확산에 대한 중국의 협력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비핵화 문제에 도달하면 중국이 매번 반복해 뒤로 빠지는 모습을 보아왔다며 북한의 안정이 우선이고 비핵화는 그 다음이라는 일종의 패턴이 자리 잡은 상태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중국이 이끄는 외교는 시간을 끌기 위한 것이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메데이로스 전 보좌관은 내년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게 되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며 도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선 중국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